아들아, 왜 집에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야? 엄마, 이제는 찾아오지 마세요. 밖이 너무 추운데 잠깐만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도 이제 각자의 삶이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불편해요. 더 이상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도 되는 거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해라. 내가 너희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다. 내 재산 1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엄마,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매일 반복되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입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한숨이 나오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져 안쓰럽기도 합니다. 알았다. 늦지 않게 데려와라. 엄마, 진짜 죄송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이번 주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꼭 저희가 돌볼게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는데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힘들지는 않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부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엄마, 우리 애 밥 잘 챙겨주세요. 저녁에는 꼭 데리러 올게요. 어머님, 아이가 아프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식탁에 앉아 손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이렇게 부모님께 의지할 수도 없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좋은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놀러 왔어요. 어머님, 아이 간식은 가방에 넣어뒀어요. 손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엄마, 내일도 부탁드려요. 이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가 많이 힘들게 하죠. 마당의 핀 꽃들을 손주와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만 점점 더 커지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손주의 웃음소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네요. 엄마, 오늘은 진짜 일찍 올게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할머니, 나랑 또 놀자. 창가에 앉아 손주의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무릎에서 잠들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큰 아이가 되었네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여 추억이 된다는 걸 알기에 힘이 납니다. 할머니, 나 무릎이 아파. 어머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죠? 엄마, 왜 애를 제대로 안 봐주신 거예요? 평화로운 오후, 마당에서 손주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손주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잠시 눈을 뗀 사이 손주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손주를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드셔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손주의 작은 상처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일같이 돌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맡기지 말 걸 그랬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마당 한켠에 피어 있는 꽃들이 갑자기 쓸쓸해 보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손주를 향한 제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데 이런 상황이 너무 서글픕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 손주의 순수한 말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키워온 내 자식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가슴 한켠이 시려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애 보기 힘드시죠? 엄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이 유난히 붉어 보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로 이렇게 커진 갈등이 믿기지 않아요. 손주를 그토록 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들 내외는 왜 모르는 걸까요? 그동안 애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겨 봅니다. 손주의 상처는 금방 나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네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나 이제 가야 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손주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이 드디어 대박났어요.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수익이 꽤 났네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며 일구어온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하네요. 대견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도 오지 않고 통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리네요. 돈이 생기면서 마음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엄마,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사를 더 크게 확장했어요. 요즘은 진짜 정신없이 바빠요. 마당에 꽃들을 가꾸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성공하면 더 자주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이번 주말에 너희들 집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겠니?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도 찾아뵐게요. 엄마,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요. 햇살 좋은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아들집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또다시 거절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어머님, 저희가 방문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은 지금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꼭 찾아뵐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한 조각이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매번 아들집 방문을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더욱 답답해져요. 왜 이렇게 집 방문을 꺼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커져갑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어머님, 저희 집은 좀 작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의 계속되는 집 방문 거절에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왜 이렇게 집 방문을 극구 말리는 걸까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면 항상 저희 집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도 방문해도 될까요? 어머님, 저는 좀 누워 있을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번 그렇듯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향하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씁쓸해집니다.
엄마,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요.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쉬다 나올게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 방 쪽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무척이나 서운하네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느라, 저녁 먹어야지. 어머님, 저는 식사 안 할게요. 방에서 쉬고 있을게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방 안에만 있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어머님, 전 요리는 잘 못해서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음식은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네요. 젊은 세대라 요리를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도와줄 생각조차 않는 모습이 서운합니다. 요리는 원래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주방 일이 너무 어려워요. 요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요.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네요. 예의상이라도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서운하기만 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집안일은 못하겠어요. 요리는 배워도 잘 안 돼요.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외로운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요리하다가 다칠까봐 겁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 긴장돼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해도 이런 태도가 계속될수록 서운함은 커져만 가네요. 함께 식사 준비를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바람은 이제 꿈처럼 멀어져만 갑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어머님, 요즘은 배달이 너무 편해서요. 엄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식탁에 앉아 아들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네요. 아들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는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 배달 음식도 이제는 건강식이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붓기가 있어 보이고 며느리도 피부가 안 좋아 보이네요.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끔은 건강식을 시켜 먹어요. 엄마,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해요. 어머님,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 거 아닐까요? 엄마,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이 나옵니다. 매일 기름진 배달 음식을 먹는 아들 내외가 걱정되지만 제 조언을 전혀 듣지 않으려 하네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 내외의 건강이 걱정되어 조언을 해도 그저 구시대적인 잔소리로만 여기는 것 같네요.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제법 추워졌네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아들 얼굴도 봐야겠어. 이제 추워지는데 반찬이라도 가져다 줘야지.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보고 싶네. 매일 배달 음식만 먹는다는 아들 내외가 걱정되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날씨는 더 추울 텐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네요. 아들아, 엄마가 반찬 좀 해갈게. 건강검진도 받을 겸 가는 거니까 걱정 마. 김치도 새로 담고 왔어.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면서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아들 집이라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김치와 밑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담으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집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들 내외의 일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이 반찬들을 보면 좋아하겠지? 아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 며느리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가면 분명히 집 방문을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집도 알고 있는 상태라 연락을 하지 않고 아들 집 앞에 반찬들을 두고 갈 계획을 세웠었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를 합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기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준비를 마무리해요. 날씨가 많이 춥네. 아들이 감기는 안 걸렸을까? 며느리는 잘 지내려나?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 아들 내외의 건강이 걱정되네요. 따뜻한 반찬이라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제 곧 도착하겠네. 아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며느리도 반찬 보면 좋아하려나?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설렘이 가득합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요. 아들아, 엄마가 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보고 싶구나. 서울역에 도착하니 마음이 더욱 설렙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낯설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맞는데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실례지만 거기 사시는 분 맞으신가요? 우리 아들 며느리 집이 여긴데.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 주소가 맞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네요.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철수 씨 댁 맞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른 사람인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아들이 알려준 주소가 맞는데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언제부터 여기 사셨나요? 저희가 이사 온 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현관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들고 온 반찬 봉지가 자꾸만 미끄러져 내리는데 마음은 그것보다 더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들은 왜 이사 갔다는 말도 없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전 주인 연락처 아시나요? 저희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추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네요. 아들이 이사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허탕을 치다니 서글픈 마음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전 주인을 못 봤어요. 이런 날 헛걸음을 했네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은 이제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음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아들아, 도대체 왜 그랬니?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준비해온 반찬들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말없이 이사를 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이런 날 헛걸음을 했네요. 아들아, 너무 서운하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네요.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왜 이사한 걸 말도 안 해준 거니? 엄마, 왜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이사한 지가 언젠데 연락도 없었니?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아파왔지만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허탕친 발걸음만큼이나 마음도 허탈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변명이 더욱 서글프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통화를 했는데 한 번도 이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말도 못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니?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이 나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슴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정성스레 준비했던 반찬들이 아직도 식탁 위에 놓여 있네요. 아들아, 진실을 말해주렴. 사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가 집을 보시면 돈을 요구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가 돈을 요구할까봐 숨겼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쪽이 생활하기 편해서요. 마지막 한마디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의 상처도 깊어만 갑니다. 아들의 진심이 밝혀진 지금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 처가 쪽으로 이사를 갔니? 장모님 댁이 가까워서 편해요. 그쪽이 육아하기도 좋고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려옵니다. 처가 근처로 이사했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처가 댁은 자주 가니?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요. 장모님이 아이도 잘 봐주시고요.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파옵니다. 장모님은 집에도 자주 초대하니? 네, 주말마다 오시죠. 장모님이 요리도 잘하시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초대받지 못했는데 장모님은 주말마다 간다는 말에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아들을 키우며 바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랑 사이가 좋은가 보구나. 네, 서로 잘 통해요. 장모님이랑은 이야기가 잘 통하네요. 방 안에 켜진 작은 등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도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숨만 깊어져 갑니다. 네가 이렇게 차별할 줄은 몰랐다. 엄마, 차별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식탁에 놓인 차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드네요.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처가랑은 그렇게 잘 지내면서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대접하니?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장모님이 더 편하다고요. 나는 이제 엄마도 아닌가 보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방안을 서성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려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창밖에 달빛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내 품에서 자라난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돌려버릴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럼 재산을 물려줘봤자 소용없겠구나. 이제 엄마도 결정을 해야겠어. 내 마음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네요. 평생을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기부를 할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지.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겠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겠다. 마음을 비우는 게 맞겠지.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에 잠깁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흐르네요.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기부하는 것도 좋겠다. 아픈 어르신들 도와주고 싶어.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겠지.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디에 기부할지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했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지. 마음을 비워야 해. 새벽이 되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했네요.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까. 서류 작성도 해야겠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네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써야겠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겠지. 이제는 홀가분해질 때야.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긴 밤을 지새우며 내린 결정이지만 후회는 없네요.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째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그동안 매일 연락하던 것이 거짓말처럼 끊어져 버렸습니다. 발신음만 계속 울리다 끊어지는 전화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네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걸까? 엄마의 마음도 모르는구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마당에 꽃들을 물주면서도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예전에는 이 꽃들 사진을 찍어서 며느리에게 보내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없게 되었네요. 아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구나. 며느라, 오늘은 꼭 와주렴. 너희한테 전할 말이 있어. 오랜만에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을 전해야 할 때가 왔네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계만 바라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신데요? 그렇게 급한 일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단다.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식탁에 차를 준비하면서 손이 조금 떨립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아들 내외의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다.
엄마가 너희들 재산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이제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구나. 너희도 각오는 하고 왔니?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흐르는 정막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재산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제는 다른 곳에 쓰려고 해.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처럼 홀가분한 기분이 드네요.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져 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제는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사려고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아들 내외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네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니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다.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구나. 너희도 이제 알았으리라 믿는다. 긴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재산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을 듣고 난 후 아들 내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죠. 엄마,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 내외의 눈물 어린 사과가 진심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미 깊어진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어머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식탁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쉽게 녹지는 않네요. 엄마, 이제부터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 내외의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재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엄마,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의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아들 내외의 눈물과 사과가 계속되지만 이미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앞에서 변한 마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서리가 내렸네요. 진정한 효도는 이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엄마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재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거야. 이미 깨어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구나. 아들 내외의 사과를 뿌리치고 난 후 마음이 오히려 담담해지네요. 긴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마음이 서럽구나.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꽃처럼 순수했어야 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가슴 한켠이 아프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자. 찬장을 정리하면서 옛 그릇들을 바라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했던 식사 자리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쓸쓸한 기억으로 남았네요. 봉사활동도 다녀야겠어.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진정한 행복일 거야.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춥니다.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관계보다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후회는 하지 말자.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은 않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해서 다행이야.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자. 새로운 꿈을 꾸어야지. 비록 쓰라린 결말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와 관계를 정리했어요.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아요. 이웃집 순자 씨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고민을 들어주었던 이웃이기에 결정을 알리고 싶었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변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죠. 어머님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결정하시니 홀가분하시죠? 가을바람이 마당에 낙엽들을 쓸고 지나갑니다.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 누군가가 내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현명한 결정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당에 핀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이웃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려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지지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네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봉사활동도 다니려고요. 어머님 결정이 정말 멋지세요. 마당에 화초들의 물을 주면서 이웃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시니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이웃과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네요.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웃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이웃이 있어 감사하네요. 저는 재산의 일부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많은 노인분들께 희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복지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전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직원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써주셨으면 해요. 정말 큰 결정을 하셨네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듭니다. 제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많잖아요. 어르신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살짝 떨립니다. 하지만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네요. 제 작은 결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밀려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돈으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정이 아프지만 이제는 더 큰 가족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건물을 나섭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진정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결정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여기 시골 공기가 참 좋구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었나 봐. 텃밭에서 고추를 따면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졌어. 봄이면 여기다 상추도 심어야지. 혼자여도 외롭지 않네.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행복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예쁜 노래처럼 들립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마을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도시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여기서는 매일 새롭게 느껴지네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네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으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나이 들어 홀로 된다는 것이 두렵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네요. 돈보다 소중한 게 마음의 평화예요. 재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따로 있답니다.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행복이 남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제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어머니 미쳤어요. 완전히요. 그래, 널 평생 돌봐줬던 게 미친 짓이었구나. 이러시면 앞으로 정말 연락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내 돈으로 준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가식적인 짓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얘야, 요새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구나. 엄마, 또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기셨어요? 그래도 너희들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혼자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지내는 이 집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일어서려 해도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도 뜸한데 제 건강이 더 나빠지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이 됩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와이프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떠세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떠올리니 자식들의 진심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무심한 자식들이 과연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달라질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진료 예약표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제 건강이 이렇게 걱정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니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며 혼자서라도 잘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봉지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니? 아니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예약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쇠약해 보였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며느라, 내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 비용이 걱정되긴 하네. 정확히 검사해 보셨어요? 꼭 필요한 검사인지 다시 한번 진찰해 보세요. 병원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이럴 줄 알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없이 검진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혼자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래던 그날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동네 의원 알아볼게요. 큰 병원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동네 의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용도 덜 들고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예약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병원 복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느라, 검진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 어머니, 그날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다음에 시간 되면 꼭 같이 가요. 침대 옆 서랍에서 보험카드를 꺼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가득한 고요한 집안에서 외로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요새 나도 몸이 안 좋아서 좀 어렵겠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며느라, 저번에도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했잖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허리 통증약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어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둘 다 맞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알겠다. 그럼 며칠만 봐줄게.
거실 소파에 놓인 손주들의 장난감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활발한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돌보는 일이 제 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정리하며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가 왠지 모르게 버거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밥은 어떻게 하면 되니? 제가 도시락 싸서 보낼게요.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복용하는 약들을 보며 제 건강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원 시간표도 보내드릴게요. 며느라, 학원은 네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저희 둘 다 퇴근이 늦어서요. 그래도 학원까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좋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육아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더는 손주들을 보기 힘들 것 같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돈 더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매일 아침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는 일이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겨우 걸음을 옮기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쳐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손주들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애들 방학 때는 계속 봐주실 수 있죠? 저번에 병원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못 들었니?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돈은 섭섭하지 않게 드릴게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려간다는데 소식이 없구나? 주말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너희들 주말까지 돌봐달라고 약속했으면서 말이 달라지면 어떡하니? 아, 남편이 얘기 안 했어요? 주말까지 돌봐달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예전처럼 기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너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일이 더 길어졌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거니?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약속을 어긴 아들의 변명이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실망감에 입니다. 네가 약속했잖아. 주말에는 꼭 데려간다고. 다음 주에 꼭 데려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자식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감이 더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더욱 서글펐습니다. 어머니, 김장하실 때 김치 좀 담아주실 수 있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김장할 때는 바쁘다더니 김치는 달라고 하는구나.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김장은 같이 하지도 않더니 통만 보내고 이러는 거니? 어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그래요. 매년 같은 핑계뿐이구나. 다음에는 꼭 같이 하러 갈게요. 부엌 창가에 비치는 쓸쓸한 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식들은 제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아 썩을펐습니다. 어머니,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잖니. 손주들이 할머니 김치만 찾아서요. 그 손주들 핑계로 매번 이러기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큰 김장통이 이제는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말만 몇 번을 했니?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는 제가 미웠습니다. 결국 김장통을 받아들고 말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알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손주들 생각 안 했으면 진작에 거절했을 거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김장 준비를 하며 쓰린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느꼈을 때 제 건강을 희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를 담그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또 사업한다고 하는 거니?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있자니 지난날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통장 잔고를 다 날린 전철을 또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조급한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게요. 그때도 얼마나 큰 소리 쳤니?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말아다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제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식의 욕심이 또다시 실패로 이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이런 식으로 날릴 순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니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못 믿는 거야. 식탁에 놓인 사업 계획서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서운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했습니다. 전에 실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그만하거라. 저는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지, 아들아. 결국 아들은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제 모습이 못났지만 이번만큼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것이 진정한 모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퇴하셨으니 집은 저희 앞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갑자기 웬 집 얘기니?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제 마음처럼 쓸쓸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 집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직 정신 멀쩡할 때 유산을 정리하자는 거니? 어머니,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그동안 엄마 건강은 안중에도 없더니. 어머니 재산이 곧 저희 것이 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병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서운할 줄 알았니?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재산부터 달라고 하면 되겠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건강검진도 외면하던 자식이 재산 얘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뜻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저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과 며느리의 재산 탐욕은 심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다고 하던데. 이제는 요양원 얘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거실 창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온 이 집의 모든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난 아직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래도 전문 의료진이 계시니까 건강 관리도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나를 멀리 보내고 싶니? 어머님, 오해예요. 단지 어머님의 행복을 위한 것뿐입니다. 자식들의 말 속에 숨은 진심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제 처지처럼 외롭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니?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자꾸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난 아직 요양원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오래된 가족 앨범을 넘기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의 냉정한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울리는 고요한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 요새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왜 그러시나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자식들이 저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웃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가 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검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혼자 갔죠. 허리가 아픈데도. 자식들이 너무하네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들 돌보느라 쉬지도 못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손주들 맡겨놓고 자기들은 여행 가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이웃의 조언을 들으며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영희 씨, 제가 너무 나약한가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자식들한테 정 떼기가 쉽지 않네요.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쉬우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는 휴식이 필요하시겠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보며 이웃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웃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나니 결심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저도 단호해져야겠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언제든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이웃의 따뜻한 위로에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갑자기 웬일이니? 그동안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서요. 아들아, 네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어색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앉아있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비싼 거 드세요.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색하구나. 이제부터는 자주 모시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는 거니?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커트러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네 식당에서 끝났을 텐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수상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백화점도 들리시죠? 며느라, 그럴 필요 없다. 요즘 어머니 가방이 낡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게 부담스럽구나. 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보며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평소 이런 곳은 구경도 않던 자식들이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너머로 비치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 가방 어떠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건 필요 없어. 어머니, 한번 써보세요. 돈이 많이 들 텐데. 매장 직원이 내미는 고가의 가방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호의가 순수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속셈이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효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하구나. 죄송한 마음에 이러는 건데.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도 외면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더니 갑자기 이러는 게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데서 먹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어머니,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면 평소에도 이래야 하는 거 아니니? 화려한 백화점 로비에 서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거칠애보다는 평소에 조금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호의가 전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속셈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런 과한 선물보다는 평소에 조금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재산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식들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요. 또 돈 얘기니? 기회가 얼마 없어서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였구나. 식탁에 마주 앉아 자식들의 본심을 마주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니 허탈했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거니?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 비싼 가방도 이걸 위해서였어. 투자하면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고요. 거실 소파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본 호화로운 대접이 이런 속셈이었다니 썩을펐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 살고 싶어서. 그 입에 달콤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네. 기회가 얼마 없다고 하니까 서둘러야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흐려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조급한 눈빛에서 욕심만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가식적인 효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나를 기만했니? 어머니,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돈을 날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정성 없는 효도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희들 이러려고 내 입에 스테이크 넣어줬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 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순 없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달콤한 말로 속이려 했던 자식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렴. 어머니,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구나. 이제는 정말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자식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진 자식들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희와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랬다.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너희들이 무서워졌단다. 현관 앞에 서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후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 긴장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돈을 향한 집착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렴. 이렇게 나오시면 서운해요. 너희가 날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아니?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자식들의 위협적인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거냐? 노후에 어머니 보살필 사람이 없을 텐데 괜찮으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욱 마음이 멀어진다. 자식들의 협박성 발언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 본색이 나오는구나.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밀어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밀어낸 게 아니라 돈이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다. 벽시계 소리만 울리는 적막한 집안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단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너희처럼 돈만 보는 자식들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럼 저희도 어머니를 모른 척 할 거예요. 식탁 위에 놓인 약병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정성 없는 효도보다는 차라리 홀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어머니는 저희를 너무 의심하세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이제 정말 연락 안 할 거예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가보렴.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보여준 민낯을 잊지 않을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찾아갈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혼자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부터 네 마음을 다 봤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병원 예약증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냉담한 반응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아들의 본심이 서글펐습니다. 기부하신다고요? 네, 제가 남편과 약속했던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결정이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기부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일을 이제야 실천하게 되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지관 놀이터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욱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제 재산으로 하는 일이니 괜찮습니다. 정말 귀한 결정을 하셨네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의미 있게 써야죠. 직원의 놀란 표정을 보며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기뻤습니다. 남편도 분명 이런 선택을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과 어르신 복지 사업을 해요. 그럼 제가 기부한 돈으로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네, 소중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의 욕심보다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게 더 가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들러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어르신.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감사해요. 복지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돈의 가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일을 이루게 되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도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위해 변질된 자식들의 모습보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들을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어머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신 결정을 하셨네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웃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웃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영희 씨가 이렇게 지지해주니 더 힘이 나네요. 거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오늘따라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식들의 냉담함과는 달리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편도 이런 결정을 기뻐할 것 같아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더 따뜻해지네요.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자식들과 달리 이웃의 순수한 응원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 나눠요. 당연하죠.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느라 힘들었는데 어머님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니? 남의 돈 챙기는 복지관은 믿으시고 자식은 못 믿으시나요? 그런 생각으로 온 거라면 지금 당장 나가렴.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만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기부 약정 취소하세요.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래, 신고해보렴. 내가 얼마나 고통했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식의 협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돈 앞에서 흔들리는 자식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완전히요.
그래, 널 위해 평생 미친 것 같이 살았던 게 미친 짓이었구나. 이러시면 앞으로 정말 연락 안 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니.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제 마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자식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당장 나가주겠니? 이제 와서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아.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는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자식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제야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 자식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던 자식들이 재산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건강검진도 외면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더니 재산 앞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모님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병원 진료도 함께 가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세요. 재산 때문에 찾아뵙는 자식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모정이자 제 자신을 위한 첫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효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